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는 것은 진행자의 사명이며 큰 보람입니다. 오늘 소개할 자서전은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4 인생 파멸의 첫 선고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파멸의 첫 선고는 1962년 7월 30일 사판으로 발행된 나의 슬픈 반생기 25페이지에 수록된 글을 근거로 방송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인생 파멸의 첫 선고. 5학년 때 봄이었다. 팔다리에 심한 신경통이 생겨 밤잠을 잘 수가 없고, 이 고통을 하고 난 뒤에는 몸 전체에 말초부 양역에 콩알 같은 결절이 생기고 나중에는 터져서 헌대가 되며 의사의 진단을 받으나 인패디고 농가진이라 하면서 고약과 석형 등을 쪼이는 정도였다. 그래도 더디게 치료는 되나 궤양은 끝없이 퍼지기만 하였었다. 악종으로 치료가 되지 않아서 딴 의사에게 진찰을 받았으나 매독이라고 하면서 606호 주사를 놔주는 의사도 있었다. 그리하여 성대 부속병원의 진찰을 받았다. 기다무라 박사는 신경을 만지고 바늘로 피부를 찌르곤 하였다. 진찰이 끝난 뒤에 조용한 방에 나를 불러놓고 마치 재판장이 제수에게 말하듯이 문둥병이라 하면서 소록도로 가서 치료를 하면 낫는다고 하면서 걱정할 것 없다고 하였다. 나는 내성병력 같은 이 선고에 앞이 캄캄하였었다. 정말 내가 그런 병을 그렇지 않다고 나는 부정해버리곤 하였었다. 그러면서도 피부과 권위자가 말하는 데는 불안하기만 하였었다. 만약 그 박사의 말대로 문둥병이라면 무엇보다도 나는 립의 알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온해 속에 절망과 파멸이 눈앞에 너덜거리고 오는 것이 보이는 것 같았다. 이렇게 자서전을 일단락 짓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의문점을 또 어려운 단어들을 한번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학년 때 봄이었다. 팔다리에 심한 신경통이 생겨 밤잠을 잘 수가 없고, 이 고통을 하고 난 뒤에는 몸 전체의 말초부 양역에 콩알 같은 결절이 생기고 나중에는 터져서 헌대가 되며 의사의 진단을 받았으나 인패디고 농가진이라 하면서 고약과 석형 등을 쪼이는 정도였다. 그래도 더디게 치료는 되나 궤양은 끝없이 퍼지기만 하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몇 가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5학년 봄이라고 했는데 함흥 공립보통학교의 편제는 6년제로 추정됩니다. 8살에 입학하여 13살에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4살 때 이리 농림학교 1학년 입학하였으니 역산하면 그리 추정됩니다. 여기서 5학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리 농림학교 5학년을 이르는 말인데, 이리 농림학교는 5년제로 졸업 연도인 5학년 봄에 나병이 최초로 발병하여 진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초부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끝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손가락 끝이라든지 발가락 끝이라든지 머리 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말초부라 이렇게 우리가 지칭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양역이라는 어려운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우리나라 단어가 아니고 아마 일본이나 중국의 한자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양역이라고 하는 것은 볕 양자와 지경 역자를 써서 관절 부분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초부, 이런 끝부분에 궤양,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절이라고 하는 것은 맺혀져 이루어진 마디를 뜻하나 여기서는 종기처럼 피부에 이상 증상이 생기는 현상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요. 양이라는 단어는 종기양자로서 상처를 뜻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헐어 터진 것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이거 인페디고라고 했는데요. 인페디고는 고름집이 생겼다가 닦지가 않는 것,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것이고, 한문으로는 농가진이라고 합니다. 농가진이라고 하는 것은 연쇄상 구균이나 포도상 구균 따위의 감염으로 피부에 고름이 생기고 닦지가 않는 피부병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페디고는 영어이고 한자로 표현하면 농가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약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고약은 종기나 상처에 붙이는 끈끈한 약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어떤 종기가 또 부스럼 이런 것들이 생기면 어머니들이 이제 까만 고약을 붙여주고 그랬는데 어떤 경우는 이제 그런 약이 없을 때는 우리 부모들이 밀가루를 이렇게 개가지고 만두피처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밤잔침이라고 그러는데 말을 하지 않은 상태의 침을 거기다 뱉어 가지고 그 상처 부위에다 이렇게 덮는 그런 치료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저 역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으로서 아마 나은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사람들 인식으로는 아주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처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석영등이라고 했는데 석영등은 병원에 이비인후과 같은 데 가면은 치료를 한 다음에 붉은 빛을 비춰주는 그런 의료 목적으로 빛을 쪼이는 그런 등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궤양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나 점막이 헐어서 짓무르고 출혈하기 쉬운 병, 이것을 궤양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것은 위궤양이라고 이렇게 많이 쓰는데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종으로 치료가 되지 않아서 딴 의사에게 진찰을 받았으나 매독이라고 하면서 606호 주사를 놔주는 의사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당시 우리나라의 열악한 의술을 엿볼 수 있는 대목 같습니다. 아마도 앞에 소개한 것처럼 진단을 하니 또 다른 곳에서 진단을 받아보았던 것으로 보니 이곳에서는 엉뚱하게 매독 같다고 고약한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악종이라고 하는 것은 잘 낫지 않는 고질적인 종기를 뜻하나 흔히 악성이라고 많이 우리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매독이라고 하는 것은 성병의 하나로서 트레포레마 팔리덤의 감염에 의하여 생기는 만성 전염병으로 성교에 의한 감염 이외에 태아가 모체에서 감염되기도 한다. 감염된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세가 달라지는데 제1기, 제2기, 제3기 및 변성 매독 등으로 구분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606호라고 하는 것은 일본군 위안부들에게 놓았던 성병 치료 주사 살바르산 606호 주사, 하지만 실상은 약이 아닌 도구로 작용해 소녀들의 몸을 갉아먹었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아 심각한 부작용 속에 평생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독이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할머님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소재는 성병에 걸렸을 때 맞는 606호 주사입니다. 1호부터 6호까지 있다고 하는데
군의가 와서 진료해보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누런 빛이 나는 606호 주사를 놓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맞고 트림을 하면 코로 냄새가 올라와 아주 역겨웠다고 할 정도로 독했다고 증언합니다. 이것은 위안부 기록에서 발췌를 하였습니다. 다음 대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성대 부속병원의 진찰을 받았다. 기다무라 박사는 신경을 만지고 바늘로 피부를 찌르곤 하였다. 진찰이 끝난 뒤에 조용한 방에 나를 불러놓고 마치 재판장이 죄수에게 말하듯이 문둥병이라 하면서 소록도로 가서 치료를 하면 낫는다고 하면서 걱정할 것 없다고 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성대 부속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서울대학교 병원의 전신인 경성제국대학교 부속병원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무라라고 하는 것은 경성제국대학 부속병원 피부과 의사를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록도라고 나왔는데요. 소록도는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소록동에 속하는 섬으로서 한센병 집단 치료하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음 대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성병력 같은 이 선고의 앞이 캄캄하였었다. 정말 내가 그런 병을 그렇지 않다고 나는 부정해버리곤 하였었다. 그러면서도 피부과 권위자가 말하는 데는 불안하기만 하였었다. 만약 그 박사의 말대로 문둥병이라면 무엇보다도 나는 립의 알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온해 속에 절망과 파멸이 눈앞에 너덜거리고 오는 것이 보이는 것 같았다. 이렇게 마감 짓고 있는데요. 여기서 리베라고 하는 것은 일본어로서 첫 번째 리베,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연애를 뜻하나 여기서는 연인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네라고 하는 것은 뉘우쳐 한탄하고 번뇌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 없어져 체념하고 포기하는 것, 이것을 절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파멸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어 멸망함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챕터 4 인생 파멸의 첫 선고를 정리해보자면 이 농림학교 졸업반이었던 5학년 봄 신경계통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인근 병원 여러 곳을 찾아보았지만 신통치 않아 서울에 있는 경성제대 부속병원 피부과를 찾아 진단 결과 나병이라는 소리를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낙담 속에 내가 끔찍히 사랑하는 립의 알의 관계 정립을 고민하게 되었다는 것이며 인생 파멸의 첫 선고를 받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원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란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원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원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원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원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원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197화는 하나원 시인의 자서전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5 절망의 산곡에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원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안내에 따라 기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